그래서 오늘은 기존에 했던 그 시알리드나 이런 북샵을 자바 콘피그를 써서 한번 해볼 건데요. 그 자바 콘피그라는 게 우리가 했던 설정들에서 XML들을 좀 배제해보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자바로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겠다 이런 움직임인데, 사실은 이게 기존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XML을 사용하면서 자바를 같이 어노테이션과 같은 자바 기술을 사용하는 이런 수적 우위에 계속 눌려 있었어요. 기존에 잘 쓰던 것들을, 그러니까 뭔가 어떤 성능적으로 좋아지거나 뭐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XML 기술을 배제하고 자바 코드로 설정이 다 된다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이제 엔지니어들한테, 개발자들한테 어떤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는 못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부트가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개발자들은 부트가 마치 하늘에 뚝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중간 기간 동안에 자바 콘피그라는 기술, 자바 콘피그 영역이 계속 일정 수준 이제 성장해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 템플릿을 배제하는 이유도 더 이상 XML 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STS3는 사실 레거시 개발을 위한 거니까 부트하고 상관도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구태여 템플릿을, 레거시 템플릿을 쓰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좀 바뀔 때가 된 것 같아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존에 사용하던 어떤 XML로 설정되는 기술과 또 부트로 넘어가서 공부하기 이전에 자바 콘피그를 알아두면, 간극이 크지 않으니까요. 중간 단계를 우리가 알게 되니까 여러분이 이제 부트를 공부하시게 되더라도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바 콘피그로 북샵 그냥 하는 걸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럴 때도 STS를 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런지는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프로젝트를 만들 때 아무런 것들이 없으니까 일반적인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JSP나 서블릿 기술을 사용했던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은 북샵인데 자바 콘피그 뭐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도 금방 알아볼 수 있겠죠. 여기 타겟 런타임이 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톰캣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요 다이나믹 웹 모듈 버전이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이런 스펙 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 버전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3.1인가? 그러니까 우리 웹.xml 사용했었잖아요. 그 웹.xml을 쓰지 않아도 되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첫 버전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그 서블릿 스펙에서 제 기억으로는 3.1인가 3.2인가 그쯤이었을 것 같아요. 4.0으로 잡아놓으면 무조건 되고요. 그래서 그 스펙에는 웹.xml이 없어도 웹 어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만약에 그 이전이었으면 웹.xml이 없으면 동작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아마 공부할 때도 잘 기억은 안 나겠죠? 웹.xml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만들면 그 서블릿에 add web sublit annotation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우리는 웹.xml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next 해서 보시면 여기 가면 두 번, 한 번 next, 두 번째 next를 하시면 이 친구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은 웹.xml을 안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체크를 하면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제가 막 자바 컴픽으로 부트를 역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뭐냐면 이 웹적 XML에는 쉽게 설정되는 게 자바 컴픽으로는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검색을 하고 도큐멘트를 봐도 안 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명드리지만 레것이랑 부트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해를 하더라도 큰 간극은 완전히 극복할 수가 없어요. 부트 자체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모놀리틱한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하나의 덩어리에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있는 이런 식의 개발, 모놀리틱한 개발에 적합하지는 않은 기술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니시 눌러보시면 이 친구 물어보죠. 퍼스펙티브, 우리 예전에 했죠? 퍼스펙티브를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로 했으니까 얘는 그냥 자바 2 퍼스펙티브에서 보는 게 맞지 않아? 라는 이야기입니다. 노 땡큐. 우리는 계속 스프링 퍼스펙티브에서 볼 겁니다. 우리 스프링 기술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보면 느낌표도 빵 있고요. 이전에 보셨듯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예, 아무것도 없고 메타앱 이런 신경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에 이 친구가 문제가 메이븐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폼.xml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뭐 스프링이라든지 마이바티스라든지 이런 친구들을 일일이 우리가 자 파일로 jar 자 파일로 다운 받아갖고 와서 이 lib 폴더에 다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뭐 지옥 같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취업하셔갖고 만나게 되는 프로젝트 중에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나 아니면 오랫동안 메인터넌스 한 프로젝트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븐이나 그레이들 이전에 뭐 엔트, 아파치 엔트 같은 빌드 툴들이 있고요. 근데 불편함은 꽤 크고 그리고 아예 그런 것도 없이 개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면요. 쭉 내려가 보시면 configure라는 메뉴가 있고요. 거기에 맨 밑에 convert to maven project라는 녀석이 있어요. 우리가 구태여 뭘 이렇게 막 할 필요 없고 구글링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얘가 알아서 이렇게 한번 클릭하시면 폼.xml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입력하라고 해줘요. 이거 우리 메이븐 리파지토리에서 검색해서 뭐 가져올 때도 애들이 이렇게 그룹 아이디, 아티팩트 아이디 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패키지 만들 때랑 똑같아요. 그룹 아이디는 패키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티팩트 아이디는 프로젝트 아이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KRAC 코포 정도로 입력하면 되고요. 아티팩트 아이디는 우리 북 샵이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패키징은 그냥 와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이름은 적당히 쓰는 겁니다. 도서 관리 프로젝트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는 이름이죠. 미안. 밑에 디스크립션에 있다고 써주고 네임은 뭐 북샵이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가 입력한 요 내용을 기준으로 이제 폼.xml을 만들어 줍니다. 피니시 하시면 폼.xml이 만들어지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고요. 이제 여기 메이븐 프로젝트가 됐으니까 메이븐 업데이트도 가능해져요. 근데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빌드할 거리도 없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이거 생으로 다 채워나가는 걸 했는데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좀 조금씩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올 1학기에 저희 2학년, 학년 2학년 학생들하고 자바 컨피그를 제가 했는데 뭐 크게 부담스러워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부분이 바뀌는 건지 어디가 바뀌는지를 이렇게 이해하면 사실 그렇게까지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역시 이전에 했던 북샵에 대해서 특히 설정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으면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이도저도 안 되는 거죠. 차라리 하나를 잘하자라고 하고 이런 건데 그래서 이걸 이제 학생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2학년 같은 경우는 어, 작년 1년 동안 레거시를 계속 했고 또 2학기에 개인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해왔던 거 이번 주 공부해왔던 것들을 쭉 하고 자기가 그걸 프로젝트 적용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좀 손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이븐 프로젝트 컨버터 하면 달라지는 건 폼.xml 하나 딱 생기는 거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요렇고 요 이클립스 프로젝트의 설정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름대로 이렇게 세팅이 돼요. 이제 하나 더를 해줘야 되는데 이 프로젝트를 그 스프링 프로젝트로 인식을 시켜야 돼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거는 그 정규한 프로젝트하고는 상관없이 이클립스 툴에서의 문제예요.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 스프링을 사용한 프로젝트만 스프링 익스플로러에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든 북샥 자바 컨피그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이것도 쭉 내려가시면 눈에 띄게 스프링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옆에 보시면 Add Spring Project Nat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꾹 누르시면 뭐 딱히 달라지는 건 없는데 스프링 익스플로러에 이렇게 우리의 프로젝트가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클립스가 이 프로젝트도 스프링을 쓰는 프로젝트구나 하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그 이클립스 프로젝트 설정 파일들에 들어가는 거라서 우리 이제 개발자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이렇게 해야지만 이 STS 툴에서 전체적으로 스프링을 쓰고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볼까요? 우리 이전 폼.xml을 보면 되는데 이 디스크립션하고 빌드 사이에 우리가 디펜던시 또는 프로퍼티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 것들을 세팅을 해 줄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 딱 치시면 이전 거랑 비교하시면 돼요. 이전에 우리가 북시합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렇게 버전 나오고 그 다음에 프로퍼티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세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바꾸기만 해서 사용했는데요. 지금 프로젝트에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만들어 넣어 줘야 됩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컨트롤 스페이스 탕 치면 프로 하면 프로퍼티즈가 나올 겁니다. 프로퍼티즈 하고 그 안에 이제 프로퍼티를 만드는 건데요. 치시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 이거는 우리가 그냥 세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 자바 버전이잖아요. 그죠? 자바 버전. 그냥 보통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스프링 버전
우리는 4.3.30.release 라고 해서 이걸 쓴다 라고 하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는 그냥 경험적으로 알려드리는 건데, 종종 인코딩 문제가 생겨요. 빌드하고 뭐 런하고 뭐 이럴 때 인코딩 문제가 생겨서 하나를 좀 세팅해 줘야 돼요.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고 프로 얘 나올 거예요 아마. 예. 프로 치시면 3개 나오는데 3개는 프로퍼티는 아니니까 위에 첫 번째 나오는 애가 있어요. 프로젝트 빌드 소스 인코딩. 그러면 UTF-8로 잡힐 겁니다. 너무 당연하게 정교하게 이게 잡혀야 되는데 툴의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가끔 이 인코딩이 깨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강제로 딱 잡아주면 문제 없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필요한 애들을 디펜던시에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디펜던시즈 태그를 만듭니다. 기존의 템플릿에 있어서 우리가 안 넣어줬던 애가 2개 있어요. 그리고 서블릿에 대한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갖고 오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기존에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위한 아이들을 갖고 왔었죠? 그죠? 그러니까 스프링 JDBC부터 쭉쭉쭉쭉쭉쭉 가서 오라클까지, 뭐 잭슨은 제외하더라도요. 그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공통적으로 쓰는 거라서 그대로 가져옵니다. 스프링 JDBC부터 마이바티스, 스프링, 커먼즈의 DBCP2, 그 다음에 OJDBC 드라이버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옵니다. 근데 여기 우리 버전을 이렇게 직접 고정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EL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자바 버전, 스프링 버전 나와요.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놨으니까 저 위에 프로퍼티지 만들어 놓은 거 보시면 야 자식이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우리가 위에 스프링 버전을 바꾸면 여기도 바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데이터베이스 연결에 대한 필요한 것들을 가져온 거고 기존에 꼭 있어야 되는데 템플릿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넣은 것들이 있거든요. 설명을 드리면 스프링 자체를 로드해야 돼요. 그게 아티팩트로 보면 2개인데 스프링 컨텍스트 그리고 스프링 웹 MVC. 그러니까 스프링 컨텍스트는 그 코어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빈들을 관리하고 빈을 꺼내고 넣고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 이제 프로그램들이고 스프링 웹 MVC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add component, add controller 뭐 그런 어노테이션들 우리가 웹 개발하기 위해 사용했던 어노테이션들이 전부 스프링 웹 MVC에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저기를 가야죠. MVN 메이븐 리파지토리에 가서 검색을 하는 겁니다. 스프링 검색 그냥 스프링으로 하면 보시는 것처럼 컨텍스트 나오고 밑에 웹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더 밑에 있는 왜 MVC를 써야 될까요? 자, 그럼 스프링 컨텍스트요. 먼저 꾹 눌러서 우리 4.3.30 쓰잖아요. 그죠? 쭉 내려서 4.3.30 꾹, 꾹 가져다가 집어넣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이거 버전 지워버리고 스프링 버전으로 바꿔버립니다. 됐죠? 그 다음 스프링 웹 MVC 뭐 간단하게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MVC 모델로 우리 개발하는 거 그리고 레스트도 다 들어있습니다. 꾹 눌러서 얘도 4.3.30으로 가지고 옵니다. 역시 지워버리고 스프링 버전으로 맞춰주고 요 다음이 이제 좀 골 때려지는 거의 시작인데요. 우리가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블릿하고 JSP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두 친구랑은 상관없이 우리가 JSP를 쓰기 위해서 꼭 필요한 JST까지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죠? 요게 이제 사람을 좀 짜증나게 만들죠. 그러면 뭐 똑같이 검색하는 겁니다. 그냥 먼저 서블릿이라고 검색합니다. 제가 설명드렸듯이 유제지를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relocated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서블릿은 이 패키지에 있어요. 자바 X 서블릿에. 그러니까 자바 표준이고 자바 익스텐션인 X 패키지에 있는데 우리 오라클 씨가 계속 자바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라이센스 태클을 걸어서 그 아파치 진영을 위시로 한 전체 그 자바 진영에서 야 저런 식으로 자꾸 할 거면 우리 갈라 쓰자 하고서 서블릿 스펙 자체를 자바 X 패키지에서 빼서 자카르타로 빼버렸어요. 여기서 지금 골 때리는 상황이 되는데 이를테면 자카르타 서블릿을 사용하고 이러면 디플로이 할 때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는 빌드할 때는 여기 그 폼.xml에서 내가 받아온 좌를 사용하고 디플로이 할 때는 톰캣에 있는 서블릿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둘 다 자바 X 서블릿이니까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8.0에 돌리든 9.0에 돌리든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얘들이 다 옮겨갔으니까 이걸 내가 만약에 나는
최신을 사용해야지. 당연히 그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 기여를 하는 나잖아 하고 자카르타를 써버려요. 그럼 내가 빌드를 할 때 자카르타 서블릿을 써서 빌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걸 톰캣에 갖다 디플로이 하면 8.0이나 9.0에서는 안 돌아가요. 해당 패키지가 없으니까. 또는 둘이 엉킬 수도 있고. 그리고 톰캣뿐만이 아니라 또 그 나중에 만나시게 될 제우스 뭐 이런 와스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골 때리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기존 거를 씁니다. 그래서 자바 X 패키지에 있는 녀석을 씁니다. 그룹 아이디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톰캣 버전도 아직 우리는 9점대를 쓰고 있으니까. 제 기억에는 정확하진 않아요. 톰캣 9 9.x부터 자카르타를 쓰는지 10부터 자카르타를 쓰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10부터 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냥 자바 X 패키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JSP로 검색을 해보면요. 얘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리로케이트 되어서 자카르타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나와요. 그죠? 그 두 개가 똑같고 이 친구가 유제지가 훨씬 많은데, 그죠? 연도로 보면, 릴리즈 연도를 보면 이 친구가 18년도 얘는 10년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 거를 쓰도록 합시다. 클릭. 이거 가져올 때 보시면은 스콥이 이렇게 프로바이디드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와스에서 제공하는 걸 나서 그냥 쓸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JSTL. 이 친구까지 갖고 와야 우리가 기존에 이제 JSP에서 썼던 EL과 JSTL을 다 쓸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 친구는 특히 JSTL은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비슷비슷한 애들이 많고 그래서 유제지를 보시면 이건 확실히 어떤 걸 써야 될지 구분이 돼요. 두 번째 거를 쓰겠습니다. 패키지명이 묘하게 약간씩 틀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용해 보시면 또 차이가 있고 또 당연히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 친구까지 갖다가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뭐 광희 씨는 보셨듯이 그러니까 자카르타를 갔을 때 하나 그냥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얘들 중에 그냥 이렇게 API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스펙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업스트랙트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만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구현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컴파일은 어쩌고저쩌고 되는데 런하면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계속 얘기해 우리 최신 버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이제 자카르타를 가자 이러고 딱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엄청 고생을 하다 이게 뭐야 이러고 봤더니 예, 디펜던시에 인터페이스만 있고 구현체가 없는 거라서 또 별도로 또 구현체를 찾아서 집어넣어야 되는 뭐 그런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까지 들어오면 이제 기본적인 디펜던시는 다 끝난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템플릿을 썼을 때보다는 불편하죠. 기존 것들이 다 있는 상태인데 채워 넣어야 되니까. 다만 우리가 북샵에서 로그인 프로젝트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용하던 건 그대로 갖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얘도 떠서 새로 프로젝트 할 때는 디펜던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것들이니까 통째로 갖다 넣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필요에 따라서 보고서 필요한 것들만 옮기셔도 되고. 근데 지금 우리가 넣은 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넣은 거니까요. 말씀드렸듯이 DB풀은 뭐 유형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히카리를 바꾸면 뭐 요 정도, 요 친구 정도 바꿀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레거시에서는 뭐 이 형태에서 크게 바뀌지 않으니까 진행을 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골 때리는 아이들의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 그 web.xml에 그 한글 인코딩 넣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죠?